저 상황에서 누가 어리다고 얕볼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피바람이 불고 있는 북한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경민대 강명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현영철을 처형하기 전에 어딘가를 들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18일 새벽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황병소 동지, 최령해 동지, 김양건 동지, 리제일 동지, 리병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지금 얼마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다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예. 현영철을 처형하기 전에 갔다 왔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저 사람들하고 간 건지 궁금하네요. 화면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예. 하나는 바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당시에 2013년 11월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 바로 삼지연군을 현지 지도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올해 4월 중순경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때 바로 백두산에 올랐다. 그리고 거기에는 5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 했는데 황병서, 최룡회 그리고 김양건, 리제일, 리병철 예. 여기에서 이제 황병서, 최룡회, 김양건은 김정은의 아주 측근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고 네. 리제일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고요. 리병철은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인데 바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기 한 10여일 전에 백두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장성택을 숙청할 때도 삼지연군을 가서 8인방 측근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새롭게 떠오른 5명의 백두산 실세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네. 실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글쎄,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4월 14일 날부터 14, 15, 1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네. 방문을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백두산에 간 건데, 현영철 민무부장이 국제안보회의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주했는데 회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16일 날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18일 날 이 5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다섯 사람 다가 이 황병서, 최룡, 김양건은 실세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룡이도 그렇고, 그 황병서도 그렇고, 김양건이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김양건이는 특별 검열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랬죠. 나왔죠. 예. 그런 걸 봐서는 현지도 하니까 이제 얼굴 마담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현지도 하고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고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과연 현영철이를 장성택이 제거하듯이 한번 그 회의를 하고 제거했을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 시간이 좀 짧다. 장성택이 처형할 때 한 달 전에거든요. 그게 예.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백두산에 가서 8인 멤버들 회의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을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최측근이라고 불려질까? 예. 얼굴 마담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서 논의됐다면 4월 27일, 28일 날 현영철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 현영철이가 김정일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때 현영철이를 처형하자고 논의했다면 27, 28일 등장하지 말아야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네. 예. 김양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80, 제가 알기로 7세. 그리고 이재일 당제일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80세. 그러니까 백두산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두산을 데리고 갈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황병서, 최룡해 같은 경우도 65세, 66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 이때 갔던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 손 전 부부장이라든가 이병철 이 노장파들이 갔던 걸 보면 다 해외에 나가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랬을 생각이 수 듭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현영철은 뭐 즉흥적으로 처형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3일 전에 체포해가지고 3일 후에 처형했다고 하니까 예. 축구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물론 장성택이도 12월 8일 날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12월 10일 날 처형했으니까 공개 처형을 했으니까 4일 만에 처형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체포됐던 거거든요. 예. 체포돼 있었으니까 사복 차림으로
저 밑에 좌석에 앉아있다 체포하는 흉내만 냈던 거지. 그러니까 이미 조사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체포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현영철이는 28일 날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걸 봐서는 과연 4월 30일 날 초용을 당했다면 3일 만에 전격 체포해가지고 그 총살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즉흥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만큼 공포 정치,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본에서 한 언론이 현영철 아니다, 살아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아직 이제 발표하는 건 뭐 총살했다든지 처형했다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구체적인- 않는 한, 예, 뭐 얘기가 확실하게 없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뭐 확실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성택이는 총살하는 장면은 안 보여졌지만 즉결 공개 처형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끌고 나가서 봐서 그 즉결 처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총살한 것이 맞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현영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반발하는 것도 북한 조선중앙TV나 이런 모든 것을 반발하는 걸 보면 날조했다고 말하고 이제 최고 전엄을 홀뜯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현영철이가 총살됐다는 것은 아무 말도 없어요. 수청된 것은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날조해서 우리 뭐 날조된 모략을 통해서 우리 최고 전엄을 홀뜯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날조됐다는 거 없이 그냥 최고 전엄을 홀뜯고 있다, 비방중상한다, 모략하고 있다 그렇죠. 하는데 예. 그건 뭐냐? 우리가 와서 그 종시병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3일 만에 자기하고 같이 어제까지 혁명 전후고 동지라고 했던 사람을, 선배인 사람을, 사성 장군을 바로 기관총에다 세워서 총살하겠는,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최고 전엄을 건드리는 건 맞는데 날조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청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현영철의 처형 소식을 전할 때요, 단정적으로 처형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처형됐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아사히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이 실제로 처형되지는 않았고 크게 중징계를 받았거나 숙청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증거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북한에서 아직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택 같은 경우는 숙청되고 총살된 다음에 모든 기록 영화에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랬죠. 근데 여전히 현영철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들어서 아마 중징계나 지방으로 좌천돼 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처형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수백 높다. 명이 보는 앞에서 처형됐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입을 다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수백 명 앞에서 총살됐다면 바로 그 정보는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어떤 휴민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얘기가 좀 흘러나온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처형됐다는 소리 지금 예. 신빙성을 얻어가고 이제 있습니다. 예. 국정원 입장에서도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에서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갖다가 공개한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잠수함 밑에서 했다느니 바지선에서 말이 많은데 이제 그날 보면 알겠지만 예. 70돌이란 조선노동 당권 70돌을 대규모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저 광복절이라는 해방 70년에 조선노동 창건 70돌을 맞춰 있지 않습니까? 예. 꽂아주는 해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말하면 ICBM이라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리고 이제 SLBM 같은 이런 신형 무기들이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과시하려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무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이 보지 있다. 못했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또 열병식을 대규모로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준비한다면 벌써 10월 달이면 아직도 한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종대 국장. 예.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좀 재밌는 얘기 같기도 하고 누군가 예. 들으시면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하고 명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개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인가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인데요. 예. 북한에서 최근에 이 명박, 뭐 꼭 이자는 아니더라도 명박,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2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평소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명을 잘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는 이것도 행복 추구권이다 해가지고 많이 개명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한 10만 명 이상씩 개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북한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대북 관계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회고록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억 달러를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상당히 자극했죠.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은 북한 안에서 명박 이 이름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은 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놀림감이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반동으로 이렇게 반동으로 하고 이름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명을 신청한다고 그럽니다. 강병도 교수님. 네. 실제 분위기가 그럴까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별명이 가장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한 분일 것 같아요. 대통령 중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국장님 말씀했지만 널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런 이름을 북한에서는 한 두세 번 이유가 있으면 바꿔줬는데 무조건 바꾸라고 했던 것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동명 이름. 예. 이건 100% 바꿔야 되고. 저놈의 이름은 못 저놈의 김정숙 이름. 이것도 100% 바꾸라 해가지고 무조건 강제성이고. 예. 그 다음에 자자 들어갔던 이름은 다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춘자, 시자 뭐 이건 일제시대 때 한 이름이다 해가지고 다 바꿨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바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없으면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박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면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봐준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분 대통령 중에 그러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닐까. 그래서 예. 아마 이렇게 이름 바꾸는 열풍이 부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가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이명박 할 때 명박이라는 글자를 그 두 자를 이름으로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뭐 한때 일본식 이름이다 이런 예, 전화부로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없어요. 찾아보셨나요? 예. 그런데 북한에 그렇게 24명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 더더군다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나 그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전 대통령 이름, 특히 박근혜 현 대통령 이름 자를 바꾼다는 그런 보도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런 이름은 더 흔한 이름들인데도 이 바꾼다는 보도는 없고 하필이면 바로 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성함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건 지금 하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가 가장 그 이제 대북 정책이 막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만큼 흔한 이름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근데 보는 널려주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명박 네. 명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뭐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별명을 못 부르겠는데 그 별명까지 붙이면서 이제 널려주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종이라는 이름 상당히 많아요 북한에. 이종이, 정은. 정희, 정희. 예, 박종희. 이제 아. 종이 아니고 그냥 뭐 강종희, 이종희, 뭐 네. 김종희 이런 종이라는 이름 많은데 제가 지금도 종이라는 이름을 바꿔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바꿨다는 없다. 적이 없죠. 예.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바로 직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결국은 그게 5.24 조치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가장 경색됐던 그런 기간이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이 남북관계를 할 때 아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완전히 굴복에 올 때까지 기다린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적패당이라는 말까지 했었으니까 역적패당. 다른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있지 예.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이 극도의 공포 정치를 가니까 북한 예. 주민들도 알 겁니다. 지금 막 쏴 죽이고 있는 판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중호하는 게 김정은인데 이 이름 가지고 일단 나한테 불똥 튀지 않을까 이런 예. 우려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고 예. 살아야 되는 북한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